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진성 TV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 건강비법을 다루면서 동의보감이 어떠한 책인지에 대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동의보감은 크게 뇌경, 외형, 잡병, 탕액, 친구 등 5편으로 크게 구성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내형편에는 인체를 다루는 신형, 정, 기, 신, 혈과 오장육부를 다루고 있으면서 생명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편에 28조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동의보감의 생명관, 세계관, 인체관이 집약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보감 자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동의보감 서문입니다. 1596년에서 시작해서 1610년에 끝나게 되는 조선의 최고의 역작 동의보감입니다. 그 이후에 방약합변이니 의감중만이 동의보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라는 것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현재로서도 보건과 예방적인 측면 내에서 탁월한 부분이 있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인 책입니다. 그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어드리면서 동의보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동의보감 서문은 이정구 당대의 최고의 문장가가 적게 됩니다. 동의보감 서문은 선조의 명령으로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중에 한 명인 이정구가 썼습니다. 이는 당대의 동의보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당대 최고의 책에 어울리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의 서문이 실린 것입니다. 이정구는 병조판서, 예조판서, 우의정, 영의정을 역임하고 중국어에도 뛰어나 여러 차례 사순으로 중국 다녀오기도 했고 전쟁의 와중에서 명나라 사신들을 다루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의 학문과 문장이 중국에까지 알려졌으며 그의 글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호탕한 기계가 잘 드러나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 만큼 동의보감 서문은 참으로 시원하면서도 힘찬 문장입니다. 막힘없이 곧바로 전곡을 찌르면서도 세세한 부분을 빼놓는 법이 없습니다. 책의 서문은 저자가 직접 쓰기도 하지만 대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서문은 해당 분야의 전체를 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의 위치와 가치에 대하여 평가해야 하고 또 그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써야 하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쓸 수 없는 글입니다. 그런데 전문 관료라고 할 수 있는 이정구가 어떻게 서문을 쓰게 된 것일까요? 이런 사정을 이해하려면 한자 문화권의 지식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학사에서 한자 문화권은 의사를 유의, 편력의, 어의로 구별합니다. 유학자로서 의학 지식을 습득하여 해민 정신으로 의술을 실천하는 지식인으로 화린 신방을 저술한 이황과 종두법에 대해 다룬 의서인 막과 해통을 저술한 정약용이 유의이며 마비산이라는 마취약을 사용하고 외과 수술을 행한 신이 화타가 편력의이며 궁궐에서 임금과 그 주변 왕족들을 치료하던 의원인 허준이 어의로 중국에서는 태의로 불렸습니다. 한자 문학관의 지식인은 단순히 사서상경만 읽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식인은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는 명문 가문의 가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거에 모든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원상제에 관한 것이지만 의학 역시 가장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분야이며 한 집안을 책임진다고
찐다는 것은 당연히 집안 식구들의 목숨과 건강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당시 오늘날처럼 의료를 쉽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장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학은 충효를 실천하는 중요한 덕목이기도 했습니다. 태계 이황은 스스로 의학서적인 활인신방이라는 책을 편찬하여 자손들이 대를 이어 그 책으로 몸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임금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역대 임금 중에 선조나 정조가 의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정구의 경우 그의 구체적인 의학 공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쓴 동의보감 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의학에도 매우 높은 경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이란 겉만 다듬는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는 글이란 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용이 훌륭해야 그런 훌륭한 내용에 걸맞는 그릇, 곧 글이 그 내용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것을 명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동의보감 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한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한은 은하수 한으로 충해왕의 방탕함을 직간하다가 들어주지 않자 우의법을 써서 왕에 대한 지극한 충성심을 드러낸 이조년의 시조 은하의 월백하고 은경이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아랴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멋 들어 하노라 의 은한 즉 우주를 지칭하며 한자 문화권은 우주의 중심 문화라는 자부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의 서울도 한성이라 표기하였으며 현재도 한강은 지금도 한나라 한, 은하수 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동의보감 서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편에 동의보감 서문을 글로 영상에 띄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문장 중에 최고의 명문입니다. 기대하시 바라겠습니다.